여러분, 부모가 자식 방문을 허락도 없이 열고 들어오면은 그거 사랑일까요? 아니면 침입일까요? 한국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그거 관심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스웨덴에서는요, 그 문 하나 잘못 열면은 집안 분위기가 진짜 차갑게 얼어붙어요. 왜냐하면 스웨덴 부모는 자식의 방 문을 보기 전에 자식의 경기를 먼저 보거든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자라서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요, 친구의 집에서 어떤 장면들을 보고 진짜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있어요. 아, 같은 부모 사랑인데 한 나라는 안으로 들어오고 한 나라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둘 다 사랑인데 둘 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초등학생 때였어요. 방문 닫고 혼자 레고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저는 그냥 제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왔어요. 노크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바로 안 들어왔어요. 밖에서 물었어요. 헨리야, 들어가도 돼?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엄마는 들어와서 빨래 개서 놓고 바로 나갔어요. 말도 길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장면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허락을 받아요. 그냥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스웨덴 부모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강했던 건 제가 13살쯤이었을 때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어요. 진짜 엉망으로요. 선생님이 부모님 서명 받아오라고 종이를 쳤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방 제일 밑에서 숨겨놨어요. 집에 와서도 괜히 가방을 문 뒤로 이렇게 밀어뒀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녁 먹을 때 말도 없고 괜히 예민하고 가방을 손도 못 대게 하니까요.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뭐 뒤져줬을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봤을까요? 뭐 그때는 핸드폰도 제대로 없었지만 아무튼 깨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엌에 앉아있다가 제가 물 마시러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야, 학교에서 뭐가 있었지? 저는 바로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국 부모님들 중에는 거기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방 가져와봐. 무슨 일인지 지금 말해. 이렇게요. 근데 엄마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알겠어.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해. 그리고 그치였어요. 여러분, 그게요,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잡혀서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꺼내야 했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 제가 먼저 종이를 들고 나가서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깨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스웨덴 부모는 진지를 강제로 꺼내기보다는 스스로 꺼내게 기다리는 거구나. 그리고 또 장면 하나 있어요. 제가 15살 때쯤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제 사생활을 어디까지 존중하는지 진짜 무섭게 느꼈던 날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바띠 비슷한 데에 갔다가 예정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도 붉고 냄새도 좀 나고 딱 봐도 뭐 정상은 아니었어요. 집 문 열렸는데 아빠가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은 늦었고 집은 조용하고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방 검사하고 누구랑 있었는지 묻고 어디에 가는지 깨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저를 한참 보더니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너도 알고 있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이 방 안 들어갈 거고 네 주머니도 안 볼 거야. 근데 네 선택은 네가 설명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들키는 공포보다 책임지는 공포가 더 크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게 기분 좋은 말만 아니라 무거운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웨덴 부모가 자식 사생활을 중요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곧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할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커요. 스웨덴에서는요, 아이가 어리더라도 언젠간 독립해서 혼자 살 거라는 전제가 너무 강해요. 저도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10대 후반 되자마자 집에 나와서 일하고 내 돈 벌고 내 생활 책임지고 그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계속 관리해야 할 존재라기보다는 빨리 자기 경계와 선택을 가진 사람으로 기여할 존재로 봐요. 그러면은 방문 하나도 달라져요. 네 공간, 네 선택, 네 책임. 이 세 개를 같이 줘요. 그래야 나중에 핑계도 덜 생기거든요.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몰라서 이런 길을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엄청 멋있고 선진적이잖아요. 와, 진짜 쿨하다. 와, 부모가 자식을 사람으로 대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자라면은 이게 꼭 변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울 때도 진짜 많아요. 왜냐면 부모가 문을 함부로 안 연다는 건 내가 문 안 열면은 진짜 혼자 남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유랑 연결돼요. 스웨덴 부모는 감시보다 신뢰가 더 큰 책임을 만든다고 믿어요. 근데 그 신뢰는요, 따뜻할 수도 있지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가 말을 안 하면은 나는 더 안 들어간다. 이게 중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애한테 버려진 느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이상적인 문화라고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충격받은 장면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는 방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노크 거의 없이 들어오셔서 과일 넣고 이불 정리하고 창문 좀 열고 너 밥 먹었니? 학원 몇 시니? 이렇게 쭉 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속으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들어와도 된다고 한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근데 더 신기한 건 제 친구는 그걸 이상하게 안 느껴요. 짜증은 좀 내도 완전히 진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행동 안에 사랑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누가 네 이불을 벼주고 과일 깎아주고 시간 챙겨주고 밥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그 그림, 그게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국 부모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랑하고 스웨덴 부모는 문 앞에서 기다리며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아픈 장면 하나 있어요. 제 한국 친구 중에 엄마가 엄청 걱정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위치 물어보고 누구랑 있었는지 물어보고 답장 조금만 늦어도 전화하고 시험 기간은 더 심해지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술 마시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하는 게 알아. 근데 그래서 더 말을 못하게 돼. 이 말이 제 머리에 박혔어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는데 그래서 더 숨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드니까요. 그때 저는 스웨덴 부모들이 왜 사생활 존중하는지 더 깊게 이해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깨내면 말을 안 해요. 기다려주면은 늦게라도 자기 입으로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부모들은 진실보다 동질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을 늦게 들어도 자기 꺼낸 진실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요, 강제로 꺼낸 고백보다 스스로 꺼낸 말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핸드폰 뒤져서 착한 사람 만들 수 있나요? 누가 가방을 검사해서 정직한 사람 만들 수 있나요? 순간은 동제할 수 있죠. 근데 사람 자체를 못 바꾸잖아요. 스웨덴 부모들은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감시보다 신뢰를 먼저 줘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애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감시로 얻는 순종보다 신뢰를 얻는 책임감이 더 오래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요, 자식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국이 들렸다고 절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 부모의 사랑은 진짜 뜨거워요. 사람을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챙겨오고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밥을 먹었는지 보고 끝까지 긁고 갔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세계 최고 나라라고 제가 늘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청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이 더 강해지려면은 스웨덴 측에서 딱 하나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차갑게 거리두기 하자가 아니라 실내 공간을 조금만 더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숨 쉴 공간이 있을 때는 돌아와요. 말할 공간이 있을 때는 말해요.
사랑이 너무 가까워서 상대 숨통이 막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을 따뜻한데 진지를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스웨덴 부모가 자식 사생활 존중하는 이유는 그게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 일찍부터 한 명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방은 네 공간이고 네 선택은 네 것이고 그래서 네 책임도 네 것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문을 함부로 안 열고 핸드폰을 안 보고 가방을 안 뒤지는 건 쿨해서가 아니라 동재보다 신뢰가 더 큰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남아요. 관계를 망치는 건요, 관심 부족만이 아니에요. 지나친 관심도 상대를 조용히 몰아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다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기다려주는 힘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목의 진짜 답을 딱 말할게요. 스웨덴 부모는 왜 자식 생활을 존중할까요?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 일찍부터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혼자 살아야 할 사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보니까 동재보다 신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저는 스웨덴에서 문을 두드리는 부모를 봤고요, 한국에서 문 안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쟁기는 부모 사랑을 봤어요. 근데 둘 중 어디가 더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이에요. 한국은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예요. 다만 그 사랑 안에 조금의 거리와 조금의 신뢰만 더 들어가면은 한국 가족은 진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이 세계 최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